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5월 2주차 뉴욕 증시 주간 정리 전해드립니다. 계속되는 트럼프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베센트 재무장관과 파월 연준 의장의 노력으로 뉴욕 증시 지키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리죠. 채널K 패밀리 주말 라인업 전해드리겠습니다. 펭수의 학교가자 시즌2 어느새 세 번째 이야기 공개가 되었습니다. 펭수와 똘비가 키움증권 본사를 방문해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돌아갔는데요. 박명석 앵커와 함께 살펴보시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트렌드 코드 콘서트와 축제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관련해서 쇼츠도 전해드렸으니까 살펴봐 주시고요. 더불어서 키움 영웅전 채널에서는 HTS 로그인 2 포모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오늘 오전 11시에는 박명석의 K픽 하이라이트 전해드릴 건데요. LIG 넥스1과 K뷰티 관련 전해드리죠. 더불어서 오늘 오후 5시에는 스튜디오 키움 채널에서 용금술사 금 편이 전해질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전해드렸었는데 요즘 리서치는 내일 오후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상의 일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 후에 전해드리죠. 신민수 애널리스트와 함께 K 피부 미용 관련된 이야기 함께 하시죠. 지난주 주간 전망 때 전해드렸던 월가 한 컷 살펴보죠. 그록스리 베타로 그린 이미지인데요. 프롬프트는 트럼프, 베센트, 파월 의장이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그려줘 였는데요. 그록스리 베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이 두 명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 학습이 덜 돼서 그림을 잘 못 그리더라고요. 제미나이로 그린 이미지는 동일한 프롬프트였는데요. 베센트 재무장관에 대한 학습이 없어서 과거에 옐런 재무장관의 그림을 자꾸만 그려줍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파월은 제대로 좀 표현해 준 것 같고요. 코파일럿으로 그린 이미지는 어느 정도 이미지가 좀 살아났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 싶죠. 어쨌든 증권시장, 주식시장이 하방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인하 요구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잘 표현해 줬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챗GPT가 저하고 한 거의 2년 가까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표현해주는 건 제일 낫지 않나 싶습니다. 경기, 후퇴, 뭐 이런 여지는 전혀 없으니 금리를 일단 더 내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금리를 지금 내릴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어떤 좀 중재 아니면 머뭇머뭇하는 듯한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해 줬는데요. 어쨌든 이 세 사람의 발언과 언행이 지난주 증시의 흐름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주요 지수 살펴보죠. 주간 기준으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16%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0.27% 하락했고요. S&P 500은 0.47% 하락하면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연간 기준으로 3%대, 나스닥이 7%대, S&P 500도 3% 후반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러셀 2000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강보한 마감했는데요. 연간 기준으로는 9%대 하락 중에 있고요. 나스닥 100은 0.2% 하락했고 연간 기준으로 4.5%대 하락 중입니다.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주 1.58% 크게 상승했는데요. 연간 기준으로는 10%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주간 썸네일로 요일별 주요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주차 주간 전망 때는 지표와 협상을 주시하면서 쉬어가는 모양새 요 그림이 아니네요. 주간 전망이 요게 아니었고요. 트럼프와 베센트 그리고 파월에 쏠리는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관세와 감세 그리고 금리 발언이 시장 기대에 부응할까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주요 지수가 하락 마감했는데요. 아무래도 지지난주 강세 흐름에 따라서 조금은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상황에서 4월 서비스 PMI는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상회하면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됐죠. 영화 관세 100%
예고하면서 장에는 다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밀켄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무역 협상 경과와 상당한 진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런 하락 흐름은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또 주요 지수가 이틀째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5월 FOMC가 시작된 가운데 재무장관의 하원 예산위원회 증언도 있었죠. 그리고 트럼프가 의약품 관세를 2주 내 발표하겠다고 언급했고 중국과는 조만간 대화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가가 크게 하락했죠. 특히 월요일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스 호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에도 불구하고 IB들의 꾸준한 밸류에이션 부담 언급에 12%대에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수요일에는 주요 지수가 반등하면서 3일 만에 상승 마감했죠.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고요. 불확실성 증가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데이터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제시했고 고용도 매우 단단하게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의 명분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만이 많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데이터에서 경기 둔화의 증거가 없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오히려 경기에 대한 견조함을 재확인하며 증시는 금리 동결에 따른 급락세에서 좀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감 직전에 상무부가 오는 15일 발효 예정인 AI 칩 수출 규제 제한 조치를 폐지한다고 밝히면서 마감 후 지수 선물이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했죠. 또한 수요일에는 애플과 알파벳이 주가가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유는 양사 간에 이 검색 엔진 사용에 따른 이슈인데요. 반독점 이슈로 인해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애플과 알파벳 간에 조금의 이견이 있었죠. 주요 내용은 당일날 내용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알파벳의 구글을 통한 검색 그 양이 줄어든다 이런 발언이 이어지면서 알파벳이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목요일에는 이틀째 주요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과의 합의를 언급하면서 파월 의장을 조롱했습니다. 바보라고. 그리고 주말에 중국과 만남은 실질적인 협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면서 당장 주식을 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주가가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와 전주치를 하회하면서 견조한 고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주말에 열리는 미중 첫 만남에 대한 관망 흐름 속에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에서 예상되고 있는 대중관세 한 60% 내외를 예상하고 있는데 80%가 적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장의 상승 흐름을 또 꺾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의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일 뿐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여럿 나왔는데요. 관세에 의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했고요. 더불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의견 또한 다시 한번 제기가 되었습니다. 증시와 섹터 다시 한번 정리하죠. 트럼프가 흔들어댄 증시, 베센트와 파월이 지켰다고 할 수 있겠죠. 트럼프는 영화와 의약품 관세를 예고했고요. 반면에 AI 칩 수출 제한을 개편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또한 파월을 바보라고 호칭하면서 시장을 또 흔들어 놓았고요. 주식을 또 당장 사라며 리딩방의 방장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베센트 재무장관과 파월 연준 의장은 신중하고 중량감 있는 언행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중 첫 만남이 5월 10일 토요일부터 11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현재 토요일에 하루 진행이 됐는데요. 첫날 10시간 동안의 회의를 진행했다고 해요.
여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베센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하고 있고요. 중국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그리고 마약 단속 분야의 최고위급 인사 왕샤오홍 공안부장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주 섹터는 11개 중에 6개가 상승했고요. 3개가 1% 넘게 하락했는데, 산업재가 1% 넘게 상승했고, 경기소비재가 0.82%, 유틸리티가 0.5%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가 무척 많이 하락했습니다. 4.26% 하락했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2.42%, 필수 소비재도 1% 넘게 하락했는데요. 헬스케어 섹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예고가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서 알파벳의 주가 급락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의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연간 기준으로도 6개가 상승 중에 있는데요. 유틸리티가 어느새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5.78%, 그리고 경기 소비재는 지난주 14%대 하락세에서 11%대 하락세로 하락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주요 이벤트와 실적 동향도 살펴보죠. 서비스업 PMI와 함께 2분기 어닝 시즌 4주차가 진행되었습니다. ISM 4월 서비스업 PMI는 51.6으로 예상치와 전환시를 상회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를 조금 완화시켜 주었고요. 밀켄 인스티튜트가 주최한 제28회 연내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서비스나우가 주최한 날리지 2025 행사에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가 함께 하면서 미국의 수출 규제를 조금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중국의 AI 시장 주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국 시장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죠. 그리고 2분기 어닝 시즌 4주차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우 1개 포함해서 S&P 500 90개가 넘는 기업이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IT가 가장 많았네요. 14개, 산업재 13개, 헬스케어 12개, 유틸리티 11개 등의 실적 공개가 있었습니다. 주요 기업으로 리프트가 무려 31.62% 폭등했고요. 월트 디즈니도 14% 넘게 급등했습니다. AMD가 4%대,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3.8%대, 포드모터가 1.5% 가까이 상승했고요. 반면에 쇼피파이가 7.5%대 크게 하락했고,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스가 5.6%,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5%대, 그리고 우버 테크놀로지스 1.74%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빅7의 시가총액 살펴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일하게 3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기록하면서 1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이 2조 달러대 시가총액 기록 중에 있고요. 알파벳과 사우디 아람코, 메타 플랫폼스가 1조 4천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기록한 가운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1조 100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기록하면서 총 8개 기업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1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기록 중입니다. 9위의 브로드컴, 10위의 테슬라가 자리해 있는데요. 브로드컴과 테슬라의 시가총액 차이는 한 180억 달러 정도 차이로 얼마 나지 않네요. TSMC가 그 뒤를 잇고 있고요. 월마트, JP모건 체이스, 비자가 시가총액 상위 14개 기업에 랭크되었습니다. S&P 500 주간 히트맵 살펴보죠. 애플의 하락세가 조금 커 보이네요. 3.32% 하락했는데 주 후반에는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미중 첫 만남이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을 마련해 주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79%, 엔비디아가 1.88%, 아마존이 1.62%, 테슬라가 3.85% 상승한 가운데 알파벳이 7% 가까이 하락했고요. 메타 플랫폼스도 0.8% 가까이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살펴보면 274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28개 기업이 5% 넘는 하락세를 보였죠.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보면 233개 기업이 상승 중에 있고요. 그리고 200여개 가까운 종목이 5% 이상의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주간 상위 3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업체입니다. 인슐렛이 20% 넘는 급등세 나타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고요. 또한 생명과학 장비 서비스 업체인
찰스 리버 레버토리스 인터내셔널이 17% 급등했습니다. 또한 산업 자동화 업체입니다. 라겔 오토메이션 16%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들 모두 실적과 가이던스 호조 속에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주간 기준으로 하위 3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모두 제약업체들이네요. 버텍스 파마스티컬스, 리제네런 파마스티컬스, 그리고 모더나 등이 15에서 12%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버텍스와 리제네론은 모두 실적 부진과 함께 의약품 관세 우려, 여기에 약가 인하까지 다양한 압력이 나타나면서 크게 하락했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FDA의 백신 책임자가 교체되면서 이후 백신 산업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14%대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주가가 어느새 20달러대까지 훌쩍 쪼그라들어 있네요. 훌쩍이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부분별 ETF도 살펴보죠.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브라질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죠. EWG가 1.62%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BLOK가 3.34% 상승했습니다. 또한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은채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SIL이 9%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전사 매매 동향, 순매수 상위 3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큰 변동은 없습니다. 반도체 3배 레버리지 SOXL이 6%대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순매수 기록했고요. 이어서 테슬라 2배 레버리지인 TSLL이 7%대 상승하면서 전주 대비 이 자리바꿈을 했네요. SOXL과 TSLL이 자리바꿈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전주와 동일하게 3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는 3.85% 상승하면서 순매수 상위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자, 댓글이나 주위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뷰는 왜 하나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혹시 영화 승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넷플릭스에서 봤는데요. 거기 보면 조은영 구단과 이창호 6단이 바둑 대국을 한 다음에 다음날 전일 대국을 가지고 다시 복귀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영화에서는 이렇게 약간의 갈등 양상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복귀하는 이유는 이후에 새로운 어떤 상황이나 이벤트, 이슈가 있을 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학습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쓸데없이 복귀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이후 시장의 대응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니까 좀 귀찮으시더라도 반드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벌써 미국 주식 비즈니스 담당한 지 10년 차가 됐고요. 그리고 저도 귀찮아요. 리뷰하는 거. 하지만 매주 리뷰를 하는 이유는 이후 주식시장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준비하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요. 오늘은 날씨가 좋다고 합니다. 체온관리 잘 하시고요. 내일 아침 권미정 아나운서와 함께 라이브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